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7만 3,412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11.54%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나란히 13.62%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초구 13.39%, 송파구 12.75% 순이었으며 서울의 개별 공시지가는 2년 연속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5만 3,461건으로 전월 대비 23.8%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47.6%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4.5% 증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전월 대비 23.8% 늘었습니다. 대선 전후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 상황이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9일 지지 옥션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5.1%로 전월 대비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작년 11월 107.9%를 기록한 뒤 내리막길을 걷다가 6개월 만에 반등한 겁니다. 강남권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낮아진 진입 장벽에 따른 반사 효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졌던 이 거래 절벽 현상이 대선 전후로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3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월보다 약 2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택 경매 지표도 반등했는데요. 그동안 낮아졌던 진입 장벽으로 반사 효과가 일어났고 또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번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부동산 시장이 유독 더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반대에서는 또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주원 이사님께서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시점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정권 교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자체를 뒤로 미뤘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완화책을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투자를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규제 완화책이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동시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정비 사업이죠.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제 완화가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규제 완화가 언제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을 이제 예측해보는 시간,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부동산 미래 가치는 이제 강남보다 더 우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래 가치만큼은 앞으로 집가 상승폭이죠. 집가 상승폭은 바로 강남보다 용산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용산 지역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동구에 위치한 용답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있고 그다음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지금 현재 동의서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용답동 지역 어떤 미래 가치가 있고 개발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정비 사업입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언제쯤 시기가 이루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속도 조절하는 인수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이런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옴으로써 세제든 아니면 정비 사업이든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됨으로써 이런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방안이 한꺼번에 물밀듯 쏟아지면은 부동산 시장이 혼돈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속도 조절을 하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규제 완화, 기대감의 가격 오름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규제 완화 방안 같은 경우는 지선이죠. 바로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각 후보자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이런 규제 완화 방안하고 맞물린다면 부동산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혼돈스럽게 폭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악영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책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로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집권 잡고 나서 약속 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약속을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킬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가구죠. 250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신규 주택이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건축하고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 방안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 윤석열 정부가 세제 이제 완화 방안이죠. 이것도 이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통령직 이제 인수위원회죠. 부동산 공약 이행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비 사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름세가 계속되면 6월 달이죠.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이제 부동산 책임론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는 부쩍 조심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이제 맞물린다면은 이제 그 부동산 지가 정말 재건축 아파트든 아니면 재개발 소형 주택 노후 밀집 지역에 있는 이런 주택 가격 자체가 큰 폭의 오름세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애초 공급과 세제 방안을 막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검토했지만 돌연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재건축 안전 진단과 기준, 이제 완화 방안이죠. 이런 가능한 사안도 이후 시장 활성화가 이제 상황을 보면서 발표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게 되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지가가 폭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동산 종합적인 부동산 완화책이 뒤로 살짝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바로 완화는 100%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만 조절할 뿐입니다. 언제? 뒤로 늦춰졌을 뿐입니다. 완화는 100%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뒤로 늦추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현재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완화 예정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완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이제 후보자들이죠.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완화 방안 시기는 바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다음에 세금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면 부동산 지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정말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가 되면 지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나는 이제 고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소액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투자 타이밍이다. 지금 이제 지가 자체가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런 완화 방안이 나오면은 너도 나도 정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가 정말 폭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화 방안이 나오기 이전에 폭등 이전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지역에 이제 입지가 좋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입니다. 바로 부동산 미래 가치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제 도시죠. 이런 이제 강남의 접근성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 지가가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 도시가 강남입니다. 하지만 강남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정말 굉장히 높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높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 어떤가요? 용산 지금은 아직 강남보다는 지가가 낮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 도시 강남보다는 아직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만큼 지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지가 상승폭이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용산 지역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죠. 오세훈 시장이 여기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방 선거 때 자세한 이제 플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업무 지구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동부 이천동이랑 이제 서부 이천동 이런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한강변이죠. 한강변 르네상스를 이제 추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동부 이천동이죠.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정말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날개를 달고 정말 훨훨 날아오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 용산 안에서도 이제 동측편에 속해 있죠. 바로 이제 그 한남 뉴타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계분들이라든가 연예인분들이 이쪽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여기 중앙에 이제 또 그 민족공원도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 안에 국방부 청사에 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악영향과 이제 호재의 영향이 이제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용산 안에서도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 강남보다 더 지가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지가 상승폭 강남보다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의 영향, 그다음에 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고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얻으실 수가 있다. 용산 평균 아파트 가격 얼마인가요? 바로 15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강변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이제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억, 40억, 50억대가 넘어가고 있죠. 이런 이제 자연 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만 된다고 했을 때는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가 상승폭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5억대로 나가고 있지만 20억, 30억대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시는 재개발 투자의 접근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봤을 때는 용산 투자 가치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용산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그나마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지금의 투자 금액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투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는 용답동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의 이런 개발 속도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노후도 되어 있으면서 동의서까지 걷어야지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용답동 지역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높은 동의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답동 지역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도 있고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답심리 뉴타운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청량리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중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또 GTX 노선이 들어가죠. 최고의 교통 호재의 영향까지 간접적으로 용답동이 받아봄으로써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GTX죠. GTX 호재, 환승 트라이앵글하고 우리 용답동 재개발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와 재개발이 만나면은 아파트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가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엄청난 지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용답동 지역의 경우는 바로 상습 침수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뭐 장마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홍수가 발생이 되죠. 홍수 바로 2번 이상 이제 침수가 됐을 때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서 정말 노후도 기준 없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의서까지 걷고 있고 상습 침수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빠르게 선점하셔야 된다.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짧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완화 정책은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종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입니다. 정말 이제 본인의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얻어갈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 종목은 재개발 투자가 유일하다. 그런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관심도를 굉장히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용산, 그다음에 용답동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정말 승부를 거셔야 된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폭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보들 미리미리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부동산 정보 체크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용답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구조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용답동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빨간색 지역이 바로 용답동 지역입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청량리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봤을 때는 시청역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역입니다. 이 지역을 삼각형으로 그렸을 때 바로 GTX 환승 트라이앵글 중심축에 바로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봤을 땐 2호선과 이제 5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GTX 환승 트라이앵글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그다음에 청량리 역세권에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동 뉴타운이라든가 답심리 뉴타운의 개발에 대한 수혜도 간접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답동 실제 이제 임대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한번 보시면 4억 9천에서 5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원대. 여기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말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로 인해서 지가는 더더욱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고 다양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 이슈로 정말 뜨거운 성동구 용답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태원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남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까지 도보권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최고의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죠. 민족공원 부분 개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7년에서 28년 개장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가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자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으로 이제 수성구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신분당선 연장한 2단계죠. 도빙고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한남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2구역에서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천으로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다양한 명품 주거 매장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한번 보시면 시세 5억 9천에서 지금 현재 6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안고 갭 투자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용산의 경우는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 노려볼 수가 있는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본인의 이제 자산 가치죠. 크게 증식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함주원 이사님이 오늘 같이 살펴봤던 곳들, 이 용산과 또 용답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 항상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따져본다라면 조금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자체가 지금 조금 좀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경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간다. 자, 우리나라 원화 현금의 가치가 더욱더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크게 시사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을 주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단순히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여유 자금은 놔두시고 나머지 그 금액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투자에 저는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부동산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요. 자, 원화의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물 또는 이런 부동산 쪽이 더욱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지는 시점인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여유자금 어떠한 곳에 어떻게 넣어 놓으셔야 제대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시장 정말 지금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좀 투자의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부동산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방 1개짜리 또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포동 지역 말씀드리기 전에 강북구 번동에 있는 모아타운 1호입니다. 1호 사업지인데요. 강북구 번동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바로 이제 모아타운, 이제 모아주택이 되겠죠. 바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어서 이 모아타운으로서 건립이 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강북구 본동에 약 5만 5천 제곱미터, 구역별로는 용적률이 약 300% 정도까지 챙겨주니까 개발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공급 규모도 인센티브를 또 받아서 약 1,240세대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 260세대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용적률 자체가 약 300%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강북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 모아타운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서초구 반포동 지역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강남대로 라인입니다. 이 강남대로와 왼쪽에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반포자이 있죠. 이미 평당 약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까지 찍은 이 비싼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오른쪽으로는 역삼동 그리고 삼성동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위쪽으로는 신사, 압구정, 청담. 좋은 회사들과 좋은 노선들이 다 모여 있는 라인들입니다.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지역인데 제가 그중에서 말씀드린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다세대 주택이지만 향후에는 아파트로의 변모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죠. 8월이면은 이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요.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입지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곳에 이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로 변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충분한 투자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입니다. 이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가 올라간다.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알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살 돈, 강남에서는 3평, 4평 정도밖에 사지도 못합니다. 그 3평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런 만큼 지방에 있는 집값과 강남에 있는 집값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내 집 마련,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강남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이제 삼성동입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 잠실과 삼성동 일대의 대규모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삼성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싼 지역이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쉽게 거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역삼동과 그리고 논현동, 반포동까지 그 호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지금 5월 말이면은 1단계 연장 구간,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곳이죠.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입니다.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9호선 신논현역, 논현역, 그리고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 2단계 구간은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 강남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지하철 9호선, 7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서울의 어떠한 업무 지역으로든 쉽고 빠르게 통근이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뿐만 아니라 강남대로를 통해서 다양한 버스 노선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광역 노선도 많은 것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교통적으로, 입지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롯데칠성부지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에서도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 그리고 강남대로 상권지 일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회사 사옥을 짓기도 하고 그 반면에 다양한 상업시설들을 또 넣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왜 이곳에 땅을 직접 구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강남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층의 상업시설 건물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요. 자, 하지만 이 강남의 중심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 9호선 황금라인이라고 불리죠. 자, 이 신논현역 그리고 7호선 논현역. 자, 7호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업무시설들과 자, 경기권, 인천 등 다양한 지역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 7호선과 지하철 9호선의 그 위상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신분당선이 또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 라인을 노려서 투자를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 만큼 바로 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라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강남역 일대의 상권지들이 이제는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논현동 그리고 이 반포동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자,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강남치고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 많이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요. 자, 지난 3년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문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첫 삽을 떴죠. 자, 대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GTX도 2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 지역 개발이 된다라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집값도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자, 서초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이제는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를 통해 8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자, 이 일대 지상에는 공원화를 시키고 지하에 도로를 넣음으로써 자,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이 라인들이 조금은 더 편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동, 자, 왼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자이, 이제는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지역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당장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입지이고요. 자, 이곳이 고층의 아파트로 변화가 된다라면 더욱더 좋은 환경들을 누릴 수가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포 자이와 견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방문을 해보시면은 플랜카드 걸려 있고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남입니다. 자,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반포 일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자, 모아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모아타운. 자, 최초 계획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로 아파트 2개 동 정도를 올릴 생각이었는데, 자, 이제는 좀 규모가 커져 버렸습니다. 자, 1동, 1단지, 2단지, 3단지 등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이 일대가 대규모로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자, 반포자이 이제는 올려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동등하게 눈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이곳에서 나오는 전월세 풍부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자체가 그렇게까지 수월하게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히 시간은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곳이 아파트화로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재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반포동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충분히 추진해서 진행할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평당 1억 1천에서 1억 2천입니다. 자, 하지만 이곳 현재 반포동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을 통해서 이 반포 자이를 그 가치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이 분명히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개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들 자체가 상당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이곳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부동산 탭에 들어가신 다음 이 지역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길 건너편은 논현동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 지역 서로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다는 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까지 정리해드릴 텐데요. 매매가격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4억 전후의 금액대가 투자가 들어가실 거고요. 자, 강남이구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개발이 눈앞에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라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 120에서 14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입니다. 자, 반포자이 등 이 일대 고가 아파트들 이제는 올려다볼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자, 높아지는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프리미엄이 붙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환승할 수 있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문 기사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당과 인수위 쪽에서 첫 당정 협의를 거쳐서 추경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최근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추진을 합니다. 자,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1기 신도시들 지금 금매는 쏙 사라져버리고 매매가, 호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파트 충분히 노후됐습니다. 자, 재건축들 진행을 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서 임대주택들과 다양하게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는 분양 물건들을 만들어야 지금 5년간의 이 부동산 정책에 있었던 문제점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용적률 300에서 약 500%까지 올릴 경우 충분히 재건축의 사업성은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지역들 특히나 이 강남과 접근해 있는 1기 신도시들은 충분히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지역 분당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강남 집값들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자, 하지만 강남 주변으로 다양한 공급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서 너무 올라가지는 않게끔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분당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판교 쪽에 새롭게 들어선 이 신도시, 판교 신도시의 눈이 쏠림에 따라서 구도심이 돼버린 분당 같은 경우는 좀 소외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나왔었던 급매물들 이제는 다 없어졌고요. 호가 자체도 계속적으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중에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들 야탑, 임해, 서현, 순회, 정자, 미금 이 라인들이 상당히 지켜볼 만한 지역들인데 그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바로 이 정자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다양한 대기업들이 모여들었고요.
계속적으로 회사 사옥들이 건축 중에 있는 지역이면서 성남시 쪽에서도 다양한 업무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호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그리고 현대중공업 R&D센터까지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주택전시관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앞으로 개발을 하고 업무 시설들을 끊임없이 넣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크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의 단점, 지금까지는 배드타운이었습니다. 자, 업무 시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업무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들도 그것 때문에 좀 분주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이 왼쪽 편에 있는 운중동 지역과 이 정제동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의 라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통근이 쉽게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 앞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들어가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당 지역들 지난 5년 동안 사실 가격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재건축하기에 어설픈 연안이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제는 30년에 다다라지고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모여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에 대한 활성화를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인수위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 300에서 500%. 자, 그러면 분당에서 어떤 것들 잡아야 되느냐? 현재 용적률이 무조건 낮아야 되고요. 3중 또는 상업지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3중 또는 상업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이 좀 힘든 곳을 들어가셔야 그래도 좀 괜찮은 투자가 된다.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면서도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재건축, 지금 인수위 쪽에서 뭐 막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 싸움입니다. 자,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을 바라보고 투자에 나서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적어지셔야겠죠. 자, 상가 사두면 새집주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단지 내의 상가를 노리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같은 아파트와 주소를 공유를 하고 지번을 공유를 하는, 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자,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다주택은 피하고 입주권까지.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신문 기사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재건축들이 연안이 다가오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 그 가격대가 거의 몇 배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파트 하나 아니면 소형주택 하나 늘리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제적인 혜택을 노려서 상가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자, 그러다 보니 코로나 시즌에도 이 상가에 대한 가격대들은 평균 1년 약 30% 이상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점차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상승률이 늘어날지 한번 큰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개정안 통과. 자, 계속적으로 법안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대선 끝났으니 5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호가뛰는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그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주택이 하나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들을 노려본다라면 자, 충분히 재건축 입주권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가에 들어가신다라면 소액으로도 보다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청약도 노려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자, 잘 풀려서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 입주권까지 소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 금액대 매매가 약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가 오래됐죠? 30년 된 상가입니다. 월세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썩어 빠진 상가인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월세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노리는 건 그게 아니죠. 자, 바로 단지 내 상가 1억에서 2억 정도의 투자로 상급지인 1기 신도시의 아파트 한번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할 만한 1억에서 2억짜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를 위해서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